자, 이번 주제는 지방 소액 갭 투자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뭐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라기보다는 조금 얼마 전부터 뭐 계속 있었던 일이긴 한데 최근에 조금 더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지방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는지 벌써 한 10년도 더 된 것들도 있어요. 옛날에 사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 임대 주고 하면서 정말 쌀 때부터 이렇게 들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시세 조사 겸해서 한번 전화를 돌렸는데 거기에 거래가 꽤 많이 된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특히 이제 뭐 2, 3억 되는 이런 곳들도 이런 게 일어나지만 1억이 안 되는 매물들도 막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여러 지역들을 보고 있는데 아예 없는 지역들도 있지만 여기 왜 갑자기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지? 라고 하면서 약간 의아한 동네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차이가 뭔가를 보면요, 비슷한 특징들이 있는데, 우선 전세가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뭐 1억 한 5천 정도 해요. 근데 전세가 뭐 거의 뭐 1억 5천에 막 근접해 있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뭐 한 80% 넘어가고 막 90%, 어떤 것들은 이제 100%막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전세가 아니라 이제 깡통전세가 된 거죠. 깡통전세 수준의 그런 단지들도 있고, 특히 이제 지방에 이제 소형 아파트 있죠.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뭐 30평인데 1억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 20평, 뭐 25평인데 한 9천, 뭐 1억 2천, 1억 3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엄청 아파트가 좀 모여 있어요. 밀집지. 그래서 그런 밀집지에 있는 것들 중에서 특정 단지들의 실거래가 빠바바박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 여러분들도 이제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이건 과거에도 일어났던 그런 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 알죠. 우선 그런 물건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세입자가 있는 집들은 잘 안 삽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나가는 물건이거나 소유자가 실거주하고 있던 물건들을 삽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수리를 해요. 수리를 해서 뭐 예를 들어 한 8천짜리를 사가지고 수리 한 2천 해가지고 막 1억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물건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을 비워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은 동네들은 막 실거래가 찍히고, 그게 아닌 동네들, 뭐 전세가랑 매매가가 좀 갭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동네가 전반적으로 좀 공급이 많다거나 이런 곳들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 단지는 이렇게 집을 사서 수리한 다음에 비워두고 있더라. 그러면 이걸 왜 그렇게 비워두냐? 우선 비워둔 다음에 매각하려고 비워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팔아보려다가 정안되면은 전세 주지 뭐라고 좀 버티기로 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지역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쫙 퍼져 있으면 그러면은 뭐 이 지역에 뭔가 좀 실거주자들이 뭐 수요가 들어오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특정 단지 몇 개에 막 이렇게 쏠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까? 누군진 모르겠지만 뭐 특정 단지들을 이렇게 찍어주는 걸로 전 보입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에도 이 지방에 갭 투자할 때 보면은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었지만은 사람들이 버스 타고 많이 왔거든요. 버스 타고 막 어디 막 분당에 김 사장 따라서 왔다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거기 뭐 천안에 무슨 뭐 회장님 따라서 왔다 뭐 이런 거 있고, 뭐 무슨 도사님 따라서 왔다 뭐 이런 거 있어. 항상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10몇 년 전에도, 당연히 20년 전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버스 타고 와가지고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한 100채 사버리고 이런 것들을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누가 하냐? 지금 다주택자들은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중과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나중에 뭐 종부세든 뭐 양도세든 이런 것들에 좀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 굳이 내가 저기 가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보통은 물론 다주택자도 있지만 보통은 뭐 무주택이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뭐 얼마 없어, 한 2, 3천만 원밖에 없어. 아니면 1주택자인데 나 집은 뭐 한 3, 4억이나 뭐 한 5, 6억짜리 하나 사놓고 실거주는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똑같이 한 3, 4천만 원 좀 지금 있는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주식 하려니까 좀 겁도 나고, 코인은 모르겠고, 근데 이걸로 한 3천 투자해서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벌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단기에 좀 바짝 벌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리는 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사러 가는 경향을 작년에도 보이긴 했는데 지금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똘똘한 한치의 현상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거꾸로 지금 수도권 서울 사러 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뭐 이 시장 전체로 보면 소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지방에 그것도 이제 소형 구축 아파트를 막 사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행하는 거잖아요. 다들 지금 귀성길로 지금 고향으로 가는데 혼자 지금 역귀성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처럼 남들과 반대로 가니까 어찌 보면 되게 선견지명 있는 투자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그 1,000만 원, 2,000만 원 막 투자해가지고 소액 이득 보고 팔았다. 수리비 다 떼고 나서도 제가 1,500 투자했는데 700 먹었습니다. 뭐 2달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혹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은 뭐 일은 좀 하셨지만 돈이 많이 없어. 그래서 뭐 한 2천, 3천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뭐 다주택을 할 건 아니고 뭐 요거 지금 하나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 좀 불리면 안 되나?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드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젊을 때 20대 막 이럴 때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마음인지 알죠. 거기다 가장 큰 게 이제 이거거든요. 아마 이걸로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 누군가가 많을 거야. 이게 6월 1일이 지나면은 이제 종부세 부과일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사면 1년치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5월 13일에 사면은 5월 31일까지 산 사람들은 6월 1일에 종부세가 1년치가 부과되잖아요. 뭐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6월 1일이 지나고 사가지고 내년 5월 30일까지만 팔면은 법인이 종부세가 엄청 높거든요. 근데 이 법인 종부세를 피할 수 있죠. 거기다가 법인은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되거든요. 법인은 하루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양도세를 중과받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법인세만 내면 됩니다. 뭐 특별 부가세도 뭐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뭐 소액의 세금을 내고 보유하고 바로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6월 1일 이후에 법인을 해가지고 이걸로 주택을 산 다음에 수리해가지고 비워두고 팔자. 그러면 너 1,000만 원, 2,000만 원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매매 사업자를 내라. 매매 사업자 내가지고 이거 산 다음에 팔고 또 다른 거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하면 된다. 뭐 경매로 사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경매로 이거 뭐 사가지고 딱 고쳐가지고 바로 팔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과거에는 이게 될 때도 있고 뭐 안 될 때도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되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뭐 오늘 샀는데 바로 뭐 한두 달 있다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붙여가지고 팔아서 돈 벌었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확률이 높지 않다면 잘못되는 경우도 있겠죠. 잘못될 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특히 법인을 차려가지고 법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못 물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회복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를 이거야말로 투기인 거죠. 이거는 진짜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집이고 2년 4년 보유할 마음도 없고 그냥 단타로 딱 쳐가지고 팔고 나와야지 라는 마음.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 데이 트레이딩 같이 단타를 부동산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는 하지 마라. 이 서울은 빌라랑 아파트가 딱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 빌라 살기 싫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지방은 빌라가 많이 없어요. 지방은 빌라 비율보다 아파트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빌라는 어찌 보면 더 이제 약간 제3의 지역이고 아파트인데 신축이냐 구축이냐 이걸로 좀 많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빌라 포지션이 지방의 구축이고요. 서울의 아파트 같은 포지션이 지방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방의 구축 소형 아파트를 산다? 이거는 서울의 빌라를 사는 것과 비슷한 그런 투자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 빌라 사서 돈 버는 사람이 있죠. 왜 없겠어요. 싸게 사면 당연히 돈 벌죠. 근데 쉽게 돈 벌 수 있냐? 이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건데 저도 옛날에 이제 지방에 갭 투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아까 말한 분당의 김 사장 뭐 어디 뭐가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 제가 본 것도 삼척에 그 강원도 삼척에 어떤 무슨 분이 찍었어요.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거길 찍었대. 그래가지고 거기 그 5천만 원짜리였나?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람들이 막 수백 채를 샀습니다. 그땐 다주택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수십 채, 수백 채를 막 사는 거예요. 뭐 삼척부터 해가지고 강원도 쪽을 막 그 영동 지방을 막 다 쓸고 다녔어요. 그때가 이
지방 갭 투자의 끝물 중에 끝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또 거기서 약간 먹고 나왔는데 나머지 사람들 거기 다 물려가지고 그거 정리 안 돼서 한 채당 막 수천만 원씩 빠지면서 막 박살나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막 하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잘 모르는 분들이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막 사러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지방의 소액 투자기 때문에 특정 단지들을 막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1억이 있어요. 1억 있으면은 뭐 4채 5채도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지. 돈이 작으니까. 그러면 이제 특정 단지에 특정 기간 내에 매수세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나만 산 거냐? 그건 아니겠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샀을 거 아닙니까? 모르긴 몰라도. 자, 그래서 내가 딱 지금 사가지고 언제쯤 팔고 나와야지 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같이 짜고 한 건 아니지만 이 각자 다른 이 그룹들 안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수리하고 같이 전세 내놓고 같이 팔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지방 소도시에서는 갑자기 인테리어가 막 호황이 와. 너무 작은 동네들이 있거든요. 막 여기 이 지역 다 합쳐봐야 아파트 막 3,000세대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 갑자기 외지인들이 한 50채, 100채를 사러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네에 막 인테리어 막 갑자기 호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팔려고 하는데 다 같이 팔려고 하니까 이제 수요가 붙어주지 않는 동네에서 우리끼리 이제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팔고 나오면 괜찮은데 못 나오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지방에 투자를 한다면 뭐 좋은 동네에 어떤 최상위권 물건들 중에서 고르겠죠. 뭐 그 지역 사람들의 나름 워너비 동네나 단지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투자 기회를 좀 보겠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남들이 기피하고 뭔가 피해가는 그런 물건들을 소액으로 단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금 들어간다? 저는 그거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거주를 못하는 물건인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대부분. 당연히 뭐 나는 실거주 생각도 안 하죠. 난 서울 사람인데 갑자기 어디 전남 어디 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실거주 안 하죠. 그리고 수리도 해야 되죠. 그리고 비워놓고 팔자. 근데 안 되면 전세 주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전세 맞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4년 보유해야 되죠. 거기 있는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수리해놨으니까 살기 좋죠. 그러면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 쓰겠죠. 그리고 집도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사가지고 4년 뒤에 팔아야 되네. 그때 나올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거주를 못하면은 수도권을 사는 게 맞는 거죠. 수도권에 뭐 돈이 좀 적더라도 뭘 사는 게 맞고 그 수도권에 돈이 모자라서 못 사실 거면 다른 거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방 미분양 대책이나 뭐 활성화 대책 같은 게 이제 어쨌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한 3주 뒤면 이제 결정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지방이나 어떤 뭐 미분양 대책 같은 것들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나오기를 저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길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미지수인 거죠. 결과는 미지수다. 그래서 저는 정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지방에 뭔가 확실한 어떤 메리트를 주는구나라는 거를 보고 들어가도 저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이런 데들은 수요는 많고 매물은 적거든요. 근데 지방이라는 곳들은 수요는 적고 매물이 많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너무 뭐 선점한다라고 갈 필요는 없다. 충분히 확인된 상태에서 들어가도 뭐 남들보다 조금 뭐 덜 싸게 살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사고 그때 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움직이니까 훨씬 더 리스크는 적어질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지방에 산 집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뭐 제가 뭐 2년 전에 뭐 누구 말 듣고 지방에 아파트 샀다가 막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지금 사연도 많이 오고 뭐 그런 상담을 해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만 없었어도 제가 뭐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실거주 살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특히 뭐 최근 막 한 2, 3년 사이에 막 여러 채를 산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방에다가.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후회하고 있는데 이런 후회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방이 좋다고 또 사러 가고 있으니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아마 이런 거겠죠. 나는 아닐 것이다. 거기다 나는 분명히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을 절대 못 버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당연히 타이밍 딱딱 맞으면 팔 수 있고 내가 집을 고쳐가지고 이쁘게 해놨더니 뭐 예를 들어 집이 뭐 50명이 팔려고 했는데 그중에 내 집이 가장 먼저 팔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내가 돈을 벌 수 있냐?
라는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요거 좀 조심해서 접근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화를 쭉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지역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리고 특정 단지에 너무 쏠림이 많아졌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야 라는 거를 누가 찍어주지 않았다면은 해석이 잘 안 될 정도로 라고 보이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